기타에 숨기를 내주는 사람. 손으로 기타를 만드는 문찬호 씨. 근데 기타를 만드는 건 항상 일관성 있게 나만의 소리를 만드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게 항상 숙제고요. 근데 어쿠스틱은 그 몸통을 안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소리가 나고 어떤 성향이 생기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정말 많거든요. 결국은 기타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소리를 만드는 사람이죠. 그의 예리함이 빚어내는 단 하나의 선율. 자신만의 기타 소리, 그 오아시스를 만나기 위해 묵묵히 먼 길을 가고 있는 사람, 문찬호 씨를 만나봅니다. 기타 악기점이자 작업실, 찬호 씨의 공간입니다. 예. 오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의 공간 가장 깊숙한 곳엔 보물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 목재들은 기타를 만드는 목재들인데 제가 이때까지 10년 동안 한 17대 정도 만들었으니까 산술적으로 보면은 한 30년 정도는 만들 수 있습니다. 1년에 거의 뭐 3대, 4대 정도밖에 못 만들거든요. 그 정도 들지 않을까 하는데 아마도 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귀한 목재를 구입하는 일, 그에겐 하나의 버킷리스트와 같습니다. 네, 이게 브라질리안 로즈우드라고 합니다. 외견적으로 아름답고 강도가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얇은 철판 같은 소리가 납니다. 기타 만드시는 분들은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소망이라 할까요? 굉장히 구하기 힘든 목재입니다. 작업대에 선 작가. 20단계에 이르는 기타 수작업은 전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정밀한데요. 그중 기타 상판의 탄성을 만드는 일엔 더욱 심혈을 기울입니다. 탄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기타가 소리가 만들어지기까지 손에서 만드는 에너지가 현으로 가서 현이 바디를 울려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타를 예를 들어서 아주 단순하게 만드는 일들,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양철 통 같은 데서 그냥 나무 막대기 연결해서 줄 한 줄 껴서 기타를 칩니다. 그분들이 연주하시면 소리는 그래도 납니다. 나고 우리가 뭐 흔히 구할 수 있는 빨래판에다가 그냥 내기라고 하는 거 붙여서 하면 소리도 납니다. 그 사운드 박스라고 얘기합니다. 기타 통을. 그걸 이제 통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거고, 기타 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소리를 만들어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량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리 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양질의 소리를 만들어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탄성이 많다는 건 얕다는 의미하고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되는데, 그럴 경우에 또 내구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기타의 몸이 되는 판이 얇을수록 소리의 둔탁함을 걷어낼 수 있다는데요. 얇으면서도 기타줄의 장력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기술을 위해 그는 지난 12년간 수없는 시행착오를 쌓았습니다. 그의 칼질 한 번은 기타가 소리를 더욱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최상의 울림을 위한 날갯짓. 연에 비교하자면 살대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타를 만드는 울림이 되는 이 상판을 튼튼하게 고정시켜 줍니다. 구조적으로 기타 줄이 만들어내는 약 80kg에 가까운 장력을 얘들이 이겨내게끔 도와줍니다. 이게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아마 이게 거의 못 견디고 기타가 파손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소리를 따지면 톤 브레이스라고 합니다. 톤바라고도 하고, 이유는 말 그대로 톤을 색깔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타 상판을 두껍게 해가지고는 민감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상판을 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얇게 만듦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그 구조상의 문제,
약해지는 그 문제를 이 브레이스가 막아주고 있습니다. 상판을 만들고 나면 어떻게 소리가 날지 미리 예측을 해봅니다. 지난 12년간 자신이 만든 기타의 소리를 수집, 프로그램화해 좀 더 과학적으로 원하는 소리를 찾아가는 것인데요. 살대를 깎아가며 소리의 파장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항상 이렇게 봐서 내가 일관성 있게 만들기 위한 게 이게 목표입니다. 결국은 이제 누구에게 인도된 악기를 연주를 해보시고 그게 마음에 들어서 그런 기타를 갖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기타의 정보를 갖고 있는 제가 그 데이터베이스 쌓아놓은 걸 가지고 이 정보를 가지고 그대로 그래프라든지 이런 게 흡사하게 나오될 때까지 제가 제작을 해서 드리면 그 처음에 기대했던 분들 기대치하고는 별 오차가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들어둔 몸통에 기타의 얼굴이자 소리의 심장부를 담당할 상판을 올릴 차례입니다. 몸통과 상판을 결합하고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주는데요. 뒷판은 결합이 된 상태고요. 상판, 나머지 남아있는 상판이 마지막으로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 단성이 아주 있는 그 재질로 된 걸 가지고 위에서 눌러서 보통 하루 정도 둡니다. 3시간 이상 두시면 되는데 그래도 별 일이 있으면 하루 정도 두시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몰이라고 하는 이 틀에서 빼대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이것 자체가 하나의 조형물 같습니다. 미세한 변화에도 소리에 영향을 주는 손으로 만드는 기타. 이처럼 깐깐하고 어려운 수제 기타를 찬호 씨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걸까요? 처음에 계기는 수제 기타를 꼭 만들라 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기타 수입 기타 유통하는 과정에 있어서 2000년 중반쯤에 기타 자체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교육기관이 좀 전무한 상태였고 그래서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미시건이라는 위치에 거기서 마스터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6개월 코스가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뭐 5, 6시까지 조금 강행군으로 합니다. 생각보다. 가끔 내려 손에 잡아본다는 특별한 기타가 있다는데요. 그가 만든 작품 중 유일하게 간직하고 있는 기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처음 만든 기타입니다. 지금 보면 좀 실수한 부분도 있고 디테일한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도 있지만 저한테 서선과 같은 기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리가 많이 변했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때는 소리가 배음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풍부한 맛이 조금 떨어졌는데 시간이 갈수록 많이 지금은 풍부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타가 사람처럼 그런 것 같네요. 오래오래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진국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국에서 제가 배웠던 선생님들, 뭐 윌리엄 군 피아노 선생님, 브라이언 번즈 선생님, 그분들의 소리에 비해 보면은 아직까지는 많이 모자랍니다. 이제 그분들 40년 이상 하셨던 분들이고, 그래도 아직까지, 소리를 찾으려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10년 정도 됐으니까, 아직까지도 많이 모자라고, 어떻게 하는 게 제 소리를 찾을 것인가 하고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수제 기타 한 대를 만드는 데는 긴 시간과 치밀하리 많지 정교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원하는 소리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에 수제 기타 제작자는 직업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해결이 좀 나던가요? 해결이. 찬호 씨의 직업은 음악 공연 기획자입니다.
매주마다 조금씩 다른 컨셉을 가지고 하는데 오늘은 락 페스티벌이라는 부제 아래서 주위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기획하게 됐습니다. 사천시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락 음악이 이렇게 소개가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 야외에서 이 정도 규모로 시도는 처음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지금 조금 그러니까 뭐 반은 진짜 걱정적인 마음이고 많이 안 오실까봐 반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라서. 음향도 직접 체크하는 엔지니어이기도 하죠. 오늘의 무대 주인공들이 리허설에 들어갑니다. 락의 전설 백두산의 기타리스트 김덕윤 씨도 보이네요. 기타 같은 경우는 혹시 결과가 제 뜻대로 조금 안 돼도 제가 수정 가능하고 뭐 아니면 또 다시 만들 수가 있지만 손님한테 나가기 전까지는 공연 같은 경우는 잘 안 되면 이게 뭐 제가 내돌릴 수 없으니까 조금 더 긴장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찬호 씨의 긴장 속에 락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열광적인 공연은 이어지고 나이 불문 그들의 한바탕 축제는 막바지 여름을 달굽니다. 달콤한 캔디 시리스 커피 한 손에 어디씩 구겨 들면서 지금의 누가 지금 내 속에 누가 지금의 마음 생이라 대학 동아리 밴드로 시작된 찬호 씨와 음악의 인연은 수제 기타 제작자로서 그리고 공연 기획자로서의 삶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찬호 씨의 실험적 기획은 성공적인 것 같네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년에 혹시 한 번 더 하게 되면 조금 더 좋을 거라 생각하고 기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너트도 소를 조금 안 했어요? 네. 조금 더 낮으면 좋겠다, 그죠? 네. 아마 셋업을 조금 하면 조금 더 좀 치시기가 편할 것 같다. 재즈 기타리스트 황대기 씨는 1년 전 찬호 씨 작품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 참고로 많이 하시고 어쿠스틱한 그런 느낌을 조금 내려고 많이 한 기타니까 이게 목적이 무게를 줄이는 리카빙이죠. 리카빙을 조금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도 하고 디자인적으로도 조금 유니크하게 만들려고 한 거죠. 직접 만드신 이 아치탑을 만나고 나서는 아치탑 기타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됐고 아치탑 기타의 진정한 매력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나도 내가 연주하는 악기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서 이제 그 코스가 끝나고 나서 연주자이기도 하지만 제작을 직접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호 씨가 만든 기타에 매료된 그는 직접 기타를 만들어 보고자 배우는 중입니다. 수제 기타 제작을 배우려는 사람이 하나둘 찾아온다는데요. 계속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제일 좋죠. 소수가 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면 그만큼 결국 경쟁력이 되잖아요. 서로 경쟁하면서 배우면서 발전해 나가고 해야지만 이게
되거든요. 너무 극소수만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지금 돌아왔었을 때 국내에서는 교육기관이 전무했기 때문에요. 이게 비용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시간이나 어느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기타 만드는 제작을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 차에 서울 연희실용전문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기타 크래프트카를 만들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만나 뵙고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한 악기 제작과에 초대 강사로 출강을 하는 것은 그에게 의미가 깊죠. 예전 3년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여러 장인을 찾아 배우고 또 익혔습니다. 어렵게 습득한 기술을 많은 이에게 전수할 수 있어 기쁘다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서 서로 경쟁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다음에 서로 교류도 하고 경쟁도 하고 이런 속에서 발전이 되고 그중에 또 잘하시는 분도 또 잘하시게 되고 조금 힘들어하신 분도 또 힘내서 같이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돼야지 발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주의 한 카페를 찾은 찬호 씨. 재즈 선율에 나른한 듯 취하는 사람들. 찬호 씨 작품의 주인이자 제자 대기 씨의 재즈 밴드 공연입니다. 해외 통해서 구입하기도 하고 기존에 이제 기성품들 그 해외에서 수입된 유명한 브랜드 이른바 브랜드 기타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저도 나름 많이 사용해봤죠. 그러다가 문찬원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이 기타를 제가 연주하게 됐고 마치 저에게 딱 맞는 옷처럼 저랑 딱 맞는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마치 이 기타가 나만을 위해서 제작된 기타로 저는 여기게 됐고 그 이후로 연주적으로도 훨씬 더 집중력 있게 연주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10여 년) 동안 탄생한 찬호 씨의 기타는 모두 17대. 잉티하듯 빚어낸 저마다의 작품은 연주가의 미묘한 감정까지도 만져질 듯 섬세하게 담아냅니다. 감상을 한다기엔 찬호 씨의 얼굴은 좀 굳어 보입니다. 그가 공연을 찾은 것은 자신의 기타가 어떤 하모니를 이루는지 듣기 위함인데요. 이는 오히려 분석에 가깝습니다. 기타는 독주 악기로도 사용이 많이 되지만 요즘은 합주를 많이 합니다. 다른 악기들과 같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볼륨이 큰 소리를 갖고 있는 드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기들 사이에서도 묻히기도 합니다. 제작자로서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환경에서도 기타 본연의 소리를 그대로 관객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악기를 만드는 게 숙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결합한 기타의 몸통이 완성된 모양인데요. 몸의 곡선을 매끈하게 다듬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소리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 만들어봐야 알겠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리가 제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중음대가 잘 나오고요. 이제 그의 섬세한 감각을 들여다볼 차례인데요. 그
그만의 기타가 가지는 매력, 개성 있는 디자인이 그것입니다. 그의 무딘 손끝에서 정교하게 맞춰지는 나무 조각. 주로 사용하는 문양들은 우리나라의 그 조각보에서 따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나무들 자체들이 전부 다 물을 들인 게 아니라 원래 내추럴하게 자연적으로 이 색을 띠고 있는 색들입니다. 그래서 기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조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버리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그 조각보 형태로 잘라서 여러 그 색깔들의 나무들을 이어 붙여서 저만의 색깔로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소리를 만들어낼 목과 머리. 그 소리를 전달받아 울림을 줄 몸이 만납니다. 마지막으로 6개의 현을 안치고 제자리가 가진 최상의 소리를 찾아줍니다. 이제 그의 기타가 문찬호의 작품으로 태어납니다. 되게 설레입니다. 기분을 이제 기타를 하나 딱 만들고 나면 기분이 되게 설레이고 사실은 그 기타가 완성이 되는 끝 무렵 정도부터 그 다음 디자인이 머릿속에 조금 맴돕니다. 이제 요번에 또 다시 시작할 그런 작품은 이제 그 부재가 조금 있고 해서 설레이고 요때는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요때는 이렇게 디자인 해야 되겠다, 소리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아쉬움보다는 그 기대감이 훨씬 큽니다. 다음 작품 때문에요. 음악이 좋아 연주하던 손의 근육은 기타를 만드는 동안 달라졌습니다. 두꺼워진 손으로 올려보는 어색한 연주. 대중들한테 인정을 받는 기타들의 대부분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이게 누구 무슨 기타 소리 같다라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들고 연주자가 듣든 아마추어가 듣든 들으면은 저건 문찬호의 기타다. 그래서 그 소리를 그렇지만 제가 그 소리를 찾아가는 나만의 소리를 찾아가는 게 숙제죠. 나무를 만지고 기타를 만들 때 그저 행복한 사람. 그가 향하고 있는 소리의 세계는 어디쯤일까요? 그곳에 닿는 어느 날 깊고도 투명한 울림을 만나겠죠?